비행기에서 내리는 나이든 서양 남자와 그를 진심으로 그리워했다는 듯 격정적으로 그를 맞이하는 동양 여성.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애틋하게 만들었을까? 때는 1980년 8월 8일. 40살의 미국인 노총각 아저씨는 띠동갑을 넘어 무려 19살이나 어린 21살의 일본인 소녀와 결혼을 하게 됐어. 주변에서 반대가 많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결혼식이 열린 곳이 바로 북한이었으니까. 국적, 나이 차이, 아니 그 전에 북한에 왜 미국인과 일본인이 있었던 걸까? 여기 일본인 소녀의 이름은 소가 히토미.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오다 집 근처에서 북한의 비밀 요원 3명에게 납치당해 19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모든 걸 빼앗기고 북한 땅으로 끌려가 버린 불운한 소녀였어. 심지어 그녀는 함께 납치당했던 어머니를 그날 이후 평생 다시 볼 수 없었고 그 희망한 톨 없는 참혹한 북한 생활을 어린 나이에 홀로 견뎌내야만 했지.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언제든 처형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 그리고 세녀를 위한 교육과 학대뿐이었어. 그렇게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버텨온 지 2년.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찰스 로버트 젠킨스. 놀랍게도 본인 스스로 휴전선과 지뢰밭을 뚫고 북한으로 넘어간 주한 미군이었어. 그런 짓을 한 이유는 더 충격적이야. 당시 그는 한국에 있던 자신의 부대가 곧 베트남 전쟁에 끌려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전쟁터에서 죽을 바엔 북한으로 자진해서 넘어가면 북한이 미군인 자신을 죽이는 대신 소련군에게 포로로 넘길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리고 소련은 미국에게 깜빵에 있는 소련의 스파이와 나를 서로 맞교환하자고 제안하겠지? 그렇게 교환이 된 나는 미국에서 탈영병으로 처벌을 받을 뿐 전쟁터에서 죽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젠킨스는 북한에 가기로 결심을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할까 당황스럽지만 기가 막히게도 2023년에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실제로 또 있었지. 어쨌든 이 남자는 시베리아만큼 춥다는 1월의 DMZ를 맥주 10캔 딱 마시고 건너가기로 했어.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바로 지뢰. 현재 DMZ에 박힌 지뢰가 알려진 것만 100만 개라고 하는데 꼭두 새벽에 그 깜깜한 지뢰밭을 달빛 하나에만 의지해서 오징어 게임처럼 조심조심 건너가는 거야. 4km를. 하지만 이정재처럼 운이 너무너무 좋았던 이 남자는 단 하나의 지뢰도 밟지 않고 경비병의 총도 맞지 않고 무사히 북한에 도착을 했어. 그리고 웰컴 투 리얼 헬조선. 젠킨스는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10일 동안 신문과 폭행을 당했고 소련으로 보내지긴커녕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세뇌를 위한 각종 교육과 학대를 받으며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과 생활용품들을 배급받고 각종 노동에 대머리 분장까지 곁들인 북한 영화 촬영까지 무려 10년이 넘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게 돈수까지 쪽쪽 빨아먹혔어. 원래 계획대로면 지금쯤 미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야 했을 텐데 말이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에 있던 젠킨스 부대의 베트남 파병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거지. 헛짓거리 한 거야. 아무튼 그렇게 북한에서 단맛 쓴맛 다 보며 지낸 지 언 15년. 당시 북한은 여기저기서 납치해온 외국 여성들을 젠킨스에게 결혼 상대로 추천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마지막으로 소개받게 된 여자가 바로 소가 히토미였던 거야.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었을까? 뭐 일단 영어를 가르치라는 명분으로 서로를 같이 살게 하긴 했는데 당시 젠킨스는 히토미 양이 매우 마음에 들었지만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21살의 어린 소녀에게 이 희망 없는 땅에서 평생 본 적 없는 금발의 외국인, 그것도 나이든 아저씨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겠지. 하지만 북한을 증오하는 마음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불안감을 서로 공유하면서 히토미 양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실제로 두 사람은 매일 밤마다 3번씩 키스를 하며 I love you, 아이시대로를 서로에게 말해줬다고 해. 그리고 젠킨스는 어느 날 결혼을 위해 기가 막히는 프러포즈를 하는데 히토미, 만약 당신이 지금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북한 정부가 당신을 또 어디론가 데려갈지 몰라. 그러니 나와 결혼해주겠어? 이게 실제로 한 말이야. 이건 정말 북한에서는 안 받아줄 수가 없는 멘트였지.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고
두 딸도 낳고 평범한 평양 사람이 되어서 20여 년을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자, 2002년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 당시 괴담의 천국 일본에서도 무시당하던 괴담이 있었는데, 바로 그동안 실종됐던 일본인들 중에 북한에 납치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아니, 북한 배가 한국을 지나 일본까지 와서 사람을 납치해 간다고? 그런데 그 괴담이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공식 인증된 거야. 어떻게?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일본 사회는 난리가 났지. 오랜 시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가족이 지금 북한에 살아있다고 생각해봐. 심지어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해봐. 유가족뿐 아니라 모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 아무튼 그렇게 욕을 대차게 먹고 정신 차린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소가 히토미 부부를 비롯한 납북 피해자들은 일본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여기서 남편 젠킨스는 스스로 북한에 넘어올 때처럼 혼자서 또 이상한 판단을 해. 그동안 북한 생활에 익숙해진 탓인지 환갑의 나이에 미국에서 깜빵 생활을 하는 게 두려웠는지 그는 히토미 씨에게 1년 뒤에 다시 돌아와 달라는 약속만 하고 본인은 스스로 북한 땅에 남아 두 딸과 함께. 그런데 생각해봐. 이 상황에 어떤 사람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겠어? 그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지. 히토미 씨는 결국 일본에 남기로 결정을 해. 이 결정에 젠킨스가 어찌나 큰 절망에 빠졌는지 그 북한 땅에서 최고 존엄 김정일 위원장한테 욕까지 퍼부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젠킨스는 진짜로 운이 좋았던 게 히토미 씨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 일본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2004년 5월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수 있었어. 다행히 젠킨스가 이번 기회까지 놓치지는 않았고 두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만났던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거야. 이후 젠킨스의 스토리는 미국에도 알려져 가벼운 처벌만 받은 채 모두 용서받았고 두 사람은 일본에서 두 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실.